오늘이 이제 12번째고요. 오늘은 이제 원래 5탄에서 이제 육지 사위편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좀 더 깊숙한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사실 결혼해서 이주를 해서 제주의 어떤 문화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부분까지는 못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좀 솔직히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결혼 생활을 많이 하시고 제주 문화하고 또 타 지역 문화하고 조금 비교를 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줄 수 있을 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분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을 모시고 제주 문화에 대해서, 아니면 제주 지역의 또 분들 고유한 어떤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고요. 예.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예. 우선 미카엘라 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미카엘라 님 소개부터 우선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지금 어느 지역에 사시고, 또 결혼한 지는 어느 정도 되셨고, 또 조금 이거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중에 또 나올 거니까요. 예.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뽀뉴 아빠라고 해도 되나요? 네, 뽀뉴 아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깊이 있게 제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을지. 할 수 있을지. 그거는 하다 보면 또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저는 제주도에 결혼을 계기로 내려온 지 13년이 됐어요. 13년이면 언제죠? 연수로 99년도예요. 99년도요. 네. 99년도. 예. 99년도에 이제 남편은 제주 사람이고 저는 이제 육지 여자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내려왔고, 지금은 신제주 노형에서 살고 있어요. 노형도에서요. 네. 그러시구나. 예. 그럼 이제 13년이 되신 거죠? 네. 13년이 되신 거고, 그럼 어떤 계기로 해서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시게 되었는지? 제가 그때 홍기가 꽉 차고도 넘었을 나이인데, 저희 올케 언니가 실은 운동하시는 쪽에 감독이세요. 운동하시는 쪽이면 프로 어떤 무슨 구단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공인이셔서 그것까지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내려오셔서 골프를 배우게 됐어요. 근데 골프 선생님이 제 남편이에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그때 제 남편과 제가 동갑이었고, 그래서 이제 언니가 우리 시집에 신우가, 제가 딸로 하나예요. 외동딸. 그런데 결혼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러니까 아주 정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나봐요, 남편께.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호감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프로니까 시합도 많았고 하니까 이제 그걸 계기로 처음에 올케 언니가 중매를 해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 그러시구나. 이제 그러면 지역에 직접 오셔가지고 제주에 오셔서 그러면 연애도 이렇게 하신 거네요.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는 남편이 저를 만나러 서울에 왔었어요. 와서 보고, 그리고 또 시합 때문에 겸사겸사 저를 보고 만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휴가 때 제주도를 초대를 받아서 내려왔어요, 실은. 그리고 왔을 때 제가 그때 나이도 있고 해서 저는 이렇게 오래 교제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아니, 이제 빨리 결정을 내려서, 네, 근데 막 그냥 이렇게 한번 이제 부딪혀는 보고 싶었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남편에게. 그래서 내려와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를 뵙고 싶다고. 그리고 한번 뵙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지 내가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처음 진짜 당찬 그 여성이네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5월인가 만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휴가를 8월에 왔으니까. 8월에 오셔가지고 그러면. 네, 그때. 이야, 그 전에도 근데 제주도는 제가 자주 왔었어요. 혼자 와서 뭐 렌트를 하거나 언니가 또 이렇게 전지 훈련을 내려와 있으면 제가 늘 내려왔던 곳이고 그 대신 이제 제 혼자 네 그냥 렌트해서 제주 다니는 거 무척 좋아했고 또 친구가 저 이시돌 쪽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겸사겸사. 굉장히 그러면 제주도를 많이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셨고 제주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만나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혼에 대한 부분도 있으셨을 테고 그렇죠. 주위에서 제주도 남자분이랑 결혼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뭐 반응이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제 경상도 남자인데 경상도 남자가 예를 들면 뭐 전라도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주위의 반응. 그렇죠. 네. 약간 이제 지역마다 그런 게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반응 같은 게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주위에 자문을 구하고 할 때. 네. 예. 언니만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 사람 제 남편과 뭐 통화하고 그러는 거를 우리 올케 언니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직장에 마침 함덕이 고향인 부장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고 부장님이라고. 근데 그분께 제가 교제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제주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죠. 막 회식 때라든가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점심 때라든가 일부러 막 물어보고 그리고 이렇게 제주에 대해선 좀 그래도 한 50% 정도는 긍정적이었어요. 제가 서울을 살면서 뭐 다시 고향인 경상도 쪽으로 시집을 간다는 것도 생각해 봤고 아니면 뭐 인천이라든가 뭐 이런 서울 시내에서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차라리 그것보다는 제주가 내가 늘 갔던 곳이었는데 갈 때마다 느꼈던 건 정말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살아보고 싶은 곳 제주 이런 생각이 저는 참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관심이 있었던 제주에 대해서 고 부장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오래 이렇게 관심을 두고 늘 제주가 어떤 곳일까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그게 제주를 알아가면서 남편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막 이렇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같이. 야, 남편에 대해서 알아가기도 바쁘고 제주에 대해 알아가기가 바쁘고 그때 그 시누이 분이 그러면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올케 언니. 올케 언니. 그 올케 언니가 뭐라고 답변을 하던가요? 제주의 제주 사람과의 어떤 결혼에 대해서? 언니도 제가 이렇게 결혼해서 13년을 살 거라고는 사실은 못했대요. 근데 소개는 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가씨, 내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남편은 그냥 전문직이라도 직업이 있으면 되고, 그리고 사람이 착하면 되겠더라. 근데 내가 본 지금 제 남편의 이미지가 딱 그렇더라. 그리고 나이도 동갑이고 친구처럼 살면 좋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진짜 인류 호텔에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도 느낌이 막걸리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도 무척 호의적이었고 제주도 호의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그러면 뭐
님도 보고 뭐도 한다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생겼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결정을 지을 때쯤에는 가을이었어요. 근데 어머니, 우리 친정 엄마가, 반대가 하늘을 찌르고 나갔어요. 그렇죠. 네, 멀리 네. 물 건너간다니까. 그리고 또 우리 친정 큰오빠는 뭐냐면 그 제주도가 유배지인데 네가 왜 유배의 땅으로 네가 시집을 가느냐고. 그리고 저의 결혼에 대해서 관심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와, 처음에는 와였어요, 일단. 와! 그 당시만 해도. 염대리 이제 시집간다. 네. 근데, 근데 제주도까지 왜 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호의적인 저거였다. 네. 그 다음에는 왜 제주도인데? 제주도 가면 자주 못 보잖아. 그러니까. 친구들도 그렇고. 야, 그거 장난 아니야, 너. 우리 이제 친구들은 시집이라는 걸 갔기 때문에. 그렇지. 야, 너 그거 결혼이 뭐 장난인 줄 알아? 뭐 이러면서. 겁도 줬어요, 사실은.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사랑의 콩깍지는 이미 씌고 그리고, 저희 남편은, 뭐라고 하지? 순했어요, 진짜. 지금도 순한 사람이라 제가 뭐, 이렇게 해줘,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줘, 그러면 저렇게 해주고, 네,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그 투정과 짜증과 그런 것들을 그냥 동갑인데도 불구하고 알았어 라고 해주던 그때 그 모습이 아마 제일 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느님을 믿으니까 또 이렇게도 생각을 했고. 같은 신자?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가 결혼을 하면 외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그쵸.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렇게 신자를 만들어야겠다는. 네. 근데 그거를 해줬어요. 그거를 저한테 약속을 지켜줬어요. 지금 그런 성당 다니시나요? 물론이죠. 대단하네요. 네. 네. 진짜 그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제주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남편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13년 정도 이제 걸리셨는데 이제 경상도에서 나고 자라셨잖아요. 네. 지역마다 좀 문화라고 하는 건 좀 많이 다를 텐데 여행 왔을 때 느끼게 되는 피상적인 제주의 어떤 느낌하고 결혼을 했을 때 또 맞닥뜨리게 되는 제주도의 어떤 어떤 실감? 그러니까 풍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정말 많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런 많은 문화적인 차이들 중에 좀 큰 게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건 정말 못 봤는데 이런 게 있어? 뭐 그런 게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제일 문화적인 충격은 이제 결혼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그러니까 설날이었죠. 구정이었는데 음식을 하는데 진짜 이렇게 상이 정말 부러질 만큼. 그리고 여기서는 산적을 젓갈이라 그러잖아요. 고기 쇠고기 젓갈, 돼지고기 젓갈을 젓갈이라 그래요. 산적이라고 하지 않고. 근데 그것도 길이가 길수록 뭐 자손이 잘 된다고 해서 저희는 이렇게 육지에서는 중간 손가락 마디 정도로 해서 이렇게 정갈하게해서 이렇게 예쁘게 딱딱딱딱 하는데 저희 시댁에서는 거의 그냥 한 뼘씩의 젓갈을 소고기 저기나 뭐 이렇게 돼지고기 저거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저 음식 준비하는 거는 그냥 저희 친정도 종가댁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거는 뭐 이렇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저희 오빠가 종손이고 하니까 저희도 12번 1년에 제사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날 아침이었는데 뭐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다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아, 종갓집이었나요? 아니요, 그게요. 순서대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번 제사집이 있으면 그곳에 다 가가지고 제사를 다 하고 밥을 먹고 2번 집에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저희가 2번 집이었어요. 2번 집에 제사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윗대 어르신부터 그러니까 고조, 정조 아니요,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김해 김씨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김해 김씨 중에서도 이렇게 윗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열상 윗대가 되는 그 댁에 가서 먼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1번 집이에요. 그럼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밥을 먹고 2번 집에 와가지고 또 커피를 마시고 과일을 먹고. 2번 집에서는 제사를 안 하고요? 해요. 또 하고. 그분들이 와서 또 해요. 그걸 한 걸 똑같은 걸 중복을 하는 또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3번 집에 가고 4번 집에 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아버지 제사를 똑같이 다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한 집에 모여서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는 2번이었는데 1번 제사 댁이 어디였냐면 지금 어디라고 해야 되지? 본계 가는 쪽에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를 저희 남편, 저희 아들 그리고 우리 아주버님들하고 우리 조카들까지 차로 다 그 집 1번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는 제사를 차려만 놓기만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서 제사가 끝나면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거기 제사 지낼 때 누구 제사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제사니까. 명절 제사. 그러니까. 그냥 뭐 누구 제사 할 것도 없이 없이 차례상만 차려놓고. 차례상 전부 차려놓고 거기 가서 하고 밥을 먹고 어떤 때는 또 커피를 마시고 어떤 때는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커피를 드시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차남할 거 없이 그러면 다 제사를 지낸다고요? 그러니까 장난만 지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명절 제사가 저희 제일 큰 아주버님 장남이 이제 모시는데 그 명절 그걸 차려놓고 다른 그러니까 문중에 큰 댁에 가가지고 문중에서 큰 댁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제사를 지내고 아예 이제 그 전체 문중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집안에 큰 아주머니 집에 가서 지내고 그럼 선생님 댁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는. 근데 없는데 이제 저희 집에서 또 지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아주버님보다 또 아래 집안에 또 다른 댁에 가서 또 지내요. 저기.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5촌, 4촌, 5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이렇게 사상 때문에 저희는 사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외동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사참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 때는 그 사촌 때문에 그 제사를 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문중에서 서열이 1번 있어요. 그러니까 문중 벌초라는 걸 하잖아요. 그때 문중에서 제일 윗대 분부터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그럼 사돈에 8촌 제사까지 거의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5촌, 뭐 6촌, 7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이제 그렇죠. 거의 한 동네가 아니죠. 본계 갔다가 저희 시내 우리 시댁에서 하고 또 신제주 갔다가 외도 갔다가 뭐 용당 갔다가 계속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집을 이렇게 난 그게 정말 있잖아요. 그게 정말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진짜. 대단하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저희 시골에 저희도 이제 집성촌이고 하다 보니까 시골에서 그렇게 이제 집안 문중끼리 예를 들어서 5촌 같은 경우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차례까지는 뭐 그렇고 성묘는 같이 하는 거는 이제 많이 보긴 했는데 사실 그게 같은 마을 아니면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시내까지 와가지고 그걸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 얘기? 아니 이제 처음 들어보긴 들어봤는데요. 이제 뭐 그냥 마을의 집성촌이고 하면 아니에요. 일가끼리 그렇게 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시내까지 그렇게 와서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시외가 집안이 거기 예를 들어 뭐
표선이 1번이다. 네. 그 집안에 큰 네. 어른 표선이 예를 들어 네. 산다. 네. 그럼 표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 정도 왔다? 다 가는 거죠, 남자는. 여자는 안 가요. 남자 몇 명이? 여자도 가는 집안도 있대요. 네. 10명 넘겠네요. 그 집, 밥을 다 먹으면 20명이 넘죠. 20명이 넘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제 일본 댁에서 그걸 매년 수년을 하니까 너무 힘드실 거 아니에요. 일본 댁이 진짜 힘들겠네요. 네. 그러니까 드디어 그 댁 아들이 네. 이제 못하겠다. 운종에 가서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2번 집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2번 집이요?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그 윗대 어른이 이제 힘드시다고 하니까 그 아랫대가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2번이 갑자기 1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요? 어떡해요? 그거 했어요. 그게 있잖아요. 이제는 지금은 문중에서 회의를 해서 이제 각자 제사를 지내자 결정이 내려져서 그래요? 네, 지금은 각자의 집안에서 차례를 지내고 끝하는데요. 추석하고 설 2번을 제가 차린 것만 해도 한 5년은 차렸어요. 그러면 추석하고 설을 차린다고 하는 게 그냥 다과 매번 돌아다니면서 10번 밥을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커피하고 다과 차리고 1번, 2번 집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3번 집은 가면 제사만 지나고 그냥 배가 부르니까 커피나 한 잔 줍서 또는 뭐 음복 한 잔 하고 끝인데 1번 집은 2번 집은 식사와 뭐 차와 모든 거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20명이든 30명이든. 그것도 설 추석 때 매번. 설과 그러니까 추석 때 그렇죠. 2번. 2번. 네. 그리고 또 제사를 이렇게 여기 식계라고 하면서 제사 먹으러 간다 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또 웃기지 그러니까 않고 좀 자기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러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친척 아니어도 와요. 그냥 이웃들. 네. 저도 먹으러 간 적 있어요. 근데 옆집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네. 그러면 보통 그냥 마을 회관 같은데 그냥 남은 거 없이 주고 이러지 않아요? 집에 가가지고. 아니 여기 우리는 시내니까 제주시에 사니까 뭐 그렇게 마을 회관 아닌데 옆집에 어르신이 저희 집에 오셔요. 뭐 이렇게 작은 쌀이라도 하나 들고 임금은 들고 오시면 어머니는 또 밥을 차려드리고 그걸 드시고 가고 그리고 그런 문화는 옛날에 저희 그 친정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이웃에서 상을 봐갖고 와서 대접하는 그 문화하고는 비슷한데 그렇지만 저희는 남의 제사는 가지 않잖아요. 근데 제사 끝나고 하루 정도 있다가 아니면 오전에 제사하고 나면 오후에 먹고 이러지 않아요? 아니요. 그날 와요. 그날 밤에. 당일 와가지고 밤에. 왜냐하면 제사를 요즘은 저희 시아주버님도 그 한 11시쯤 제를 지냈는데 그때만 해도 12시 땡 하면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12시 땡. 그러니까 어떤 그 차이는 정말 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시골에서나 할 법한 그런 어떤 유교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다는 살아있었죠. 네, 살아있었다는 거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저한테는 큰 충격이면서 그리고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몇 년이 그게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1번 집의 며느리의 죽어나겠네요. 그 애환 그렇죠. 그리고 그 예를 들어 명절을 지내려면 보통 뭐 20-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댁은 그거보다 더 많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1번 댁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미안함도 생기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좋았던 거 여기는 며느리 모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며느리 모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의 며느리 모임. 네, 그 집안의 며느리가 한 달에 한 번 다 모여서 밥을 먹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거는 선생님 집안만의 어떤 매력 아닌가요? 아니요. 그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집안도 있대요. 며느리 모임이라고. 그럼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욕하는 건가? 아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시어머니도 욕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다 모여요.
다 모이면 공통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 뭐 박가 남편, 이가 남편, 김가 남편의 며느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들은 성이 다 같고 여자들은 다 각자 그리고 오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배우게 됐어요. 뭐를 배우게 됐냐면 저는 아무리 같아지려고 해도 같아질 수 없는 육지에서 온 여자 며느리고 그분들은 아무리 저기 뭐 동쪽에서 시집을 오든 서쪽에서 시집을 오든 제주 분들이고 근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그 며느리라는 공통점은 있는데 그러니까 삶을 형성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쵸. 네, 그때 저는 거기서 그러니까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 제가 그때 30대였다면 40대, 50대, 60대까지 오셨거든요. 와, 장난이 아니네요. 네, 그냥 밥 한 번 먹자 이런 분위기는 아니네요. 아니요. 근데 밥을 한 끼를 먹는데 회비도 꼭꼭 냈고 그걸 모아서 이제 뭐 관광도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야,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그 정도 연령 차이가 날 정도인데 그게 그런 모임이 지속된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그 모임을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계속 유지하시다가 제가 이제 시집을 가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그걸 물려주시고 어머니는 이렇게 빠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어머니가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며느리 모임 그만 갈 테니까 네가 며느리 모임 가거라. 시어머니는 또 며느리니까. 그쵸. 그 집안에.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머니 자리를 제한테 물려주시고 어머니는 빠지셨어요. 이상하다. 왠지 느낌이 배물림되는 그런.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가지는 편견 같은 것도 사실은 있었을 텐데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뭐 말을 많이 하면 또 말이 많다고 할 것 같고 또 작게 하면 적게 할 것 같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쵸, 저는요 항상 그 집안에서 이렇게 물음표였어요. 그리고 제주 분들이 보는 저도 항상 물음표였어요. 이렇게 뭐 나쁘지 않은 외모에 왜 제주로 시집을 왔나? 저아에게는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있잖아요. 보는 그런 시각. 그런 거에서 제가 이렇게 집안 내에서도 이야기는 안 하는데 느껴지잖아요. 그쵸. 근데 바보가 아니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인연이 닿아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고 시집 온 거예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될까. 내 스스로 그건 항상 이렇게 살아가면서의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집도 항상 저는 이렇게 뭐 식당을 빌려서 밥을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저희 집에 오시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도 그때는 어머니까지 저희 집에 사실 때는 오시라고 해서 국수를 삶으면 국수를 하고 뭐 비빔밥을 하면 비빔밥을 하고 그리고 자꾸 나를 보여줘야지 이분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서도 네가 유배지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좀 들고. 그 친정 오빠가 말한 그 뭐 유배지에 대한 그런 거는 저도 그건 알죠. 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주도는 유배지였다는 거는. 근데 내려와 보니까 추사 김정희 그 선생님의 뭐 유배지도 지금 관광지가 되었지만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유배를 내려왔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영향을 많이 받았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뭐 죄를 지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은 절대 안 했고요. 정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었는데 그때 저를 바라봤던 그 세대기였을 때 저를 바라봤던 우리 집안의 며느님들의 그 눈길은 그래도 따뜻했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그 문중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였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저에게 50% 60% 친근하게 대해주셨는데 그 이외의 분들은 저한테 항상 이렇게 물음표였겠죠. 그 이외의 분들은 어떤 그러니까 분들이죠? 뭐 이렇게 이웃, 남편과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내 말씨에서 나오는 제주분 아니네요 하는 그 말투 한마디. 그렇죠. 그리고 그 10년 전에는 분명히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제주분 아니네요라 지금 제주분 아니네요라고 하는 거하고 10년 전하고는 너무너무 다르죠. 지금은요 진짜 유동 인구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또 제가 신제주 와서 사니까 전 여기가 좋아요. 구제주는 아직도 그쵸. 네 많아요. 거기 정말 거기서 제가 한 4년을 살고 신제주로 넘어온 지가 이제 벌써 한 7년? 8년째 그쯤 되거든요. 구제주에서 5년을 살았는데 여기서는 8년 차, 그러니까 13년이 됐는데 구제주는 그래도 거기서 살았던 분들과 그 만났던 그 성당 뭐 형제든 자매든 그런 분들은 이제 저를 아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신제주 와서 사는 게 더 좋은 거는 이렇게 제주분도 많지만 육지분도 많아서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그런 생각. 좀 편하다. 왜 편해요, 진짜. 그러면 이제 사실 그런 문화적인 차이, 그러니까 뭐 구제주, 신제주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처음에 그 선생님 결혼 이주하셔서 선생님한테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인데 또 뭐 육지것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마음을 좀 열고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혼하자마자 거의 임신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좀 꽉 차니까 그 아이를 빨리 낳아야겠다는 생각은 사실은 있었어요. 어차피 결혼을 했으면. 근데 이제 임신을 하게 됐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YWCA인가 하는 데서 태교 동화 모임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태교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찾아갔어요. 거기를 가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뭐 5, 6명이 모여서 태교 그 담당 선생님과 함께 매주 한 번씩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아이는 가졌고 신청을 했죠. 거기다가. 근데 거기에서 만난 같은 그 임신한 엄마들의 모임에서 지금도 만나는 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거기는 공교롭게 타지에서 시집온 사람도 저 말고 다른 사람도 있었고 제주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공통점이 임신이었고 그리고 비슷한 달수의 그러니까 아이였는데 제가 그나마 좀 빨랐어요. 개월이. 그래서 이제 뭐 몸에 대한 변화라든가 지금 느끼고 있는 임신 중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걸 공감할 수 있는 그룹을 만난 거죠, 제가. 근데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왕언니였고 거기에서 이렇게 뭐 그 중에 한 명이 지금도 교류하고 있는 아이가 제주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저보다 한 6살 아래인데 집안에 그 장녀고 그리고 아버님이 또 공직에 계셨고 그리고 하니까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있으면 제주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언니는 집안에서 그러니까 유산을 그러니까 형부가 얼마나 받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물어보냐? 그거 왜 물어보느냐면 저 그때만 해도 진짜 사실 그거를 별로 이렇게 비중 있게 생각을 못했는데 제주도는 형제가 3명이면
재산도 3등분, 제사도 3등분을 하는 거예요. 제사도요? 네. 제사를 어떻게 3등분 해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와 제사를. 그러니까 집안,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외아드님이시고 하니까 어머니가 혼자서 제사를, 어머니 기준으로 2대까지 하니까, 제사가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근데 그걸 어머니 혼자 다 하고 계셨는데, 제가 시집 와서 이제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첫 아들을 낳고, 6월에 아들을 낳고, 좀 있는데, 얘기 계속 하시면, 어머니가 8월쯤에 가족회의를 소집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재산도 가르고, 제사도 가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지? 해가지고, 이제, 그 동생한테, 아, 누구야, 우리 어머니가, 뭐,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게 뭐야? 그러니까, 얘가, 언니, 그게 내가 저번에 언니한테 말했던 그거잖아. 형부는 얼마를 받았느냐고. 그리고 제사가 몇 개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르느냐는 그런 풍습이 제주도에는 있어. 이러는 거예요. 저희 종손 집안은, 저희 친정 집안은 큰오빠가 몰빵이잖아요. 다 몰아주잖아요. 근데 이건 뭐? 그랬더니, 어머, 우리 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너도 아들을 낳았으니까, 나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힘들으셨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아들이 셋인데, 실은, 중간에 아들이 장가를 아직 못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내 아들인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맞이만 있으니까, 며느리가 맏며느리만 있으니까 둘만 되라. 둘만 되면 내가 정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생각이 간 거예요. 물려주겠다. 그래요. 8월에요. 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3등분을 재산 3등분 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큰데기 제사가 한두 개가 더 많죠. 아, 제사에 비례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재산이? 근데 이제, 제사에 비례해서 가요. 신기하네. 네. 그래서 이제, 큰데기 조금 더 가지고. 제사를 나눠준다는 거는. 둘째, 셋째는 똑같고. 근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저희 시아버님 돌아가실 때, 유언을 했대요. 재산을 물려줄 때 딸들도 얼마씩만 주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딸도 셋인데, 딸도 조금씩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또 제사를 또 하게 된 거예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이제 제사를 근데 나눠 갖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사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진짜 뭐 윗대부터 나누는 거예요. 아, 고조는 누구, 중조는 누구 이런 식으로. 아주 윗대부터 이제 큰 아주버님 때, 둘째는 작은 아주버님이 하고 저희는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고백하는데 제가 이렇게 종갓집에 종손에서 음식 많이 하고 자란 거 우리 시댁에서 사실은 몰라요. 우리 엄마가 시집을 갈 때 일 잘하는 거 표 내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아, 그쵸. 일 많이 시킨다고?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잘 하지도 사실 못하고 일 겁내는 거 이렇게처럼 행동도 사실 했고 쇼는 아니었지만 그때 왜냐하면 저는 애를 둘을 연년으로 낳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애를 낳아서 늘 배가 불러 있었고 늘 입덧을 하고 있었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에서 뭐 이렇게 음식을 해 가는 것도 사실 입맛에도 사실 맞는 음식도 안 맞는 제조 음식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우 쟤는 사실 그랬을 것 같아. 맡겨도 뭐 정말 그럴 것 같으니까 추석 명절만 너 한 번만 지내라. 그래가지고 제가 큰댁은 이제 구정이니까 설 명절하고 또 일반 그렇게 작은 제사. 네, 모시고 몇 개 있고 작은 아줌마님 몫으로 또 몇 개 있고 저는 이제 결혼 안 하셨는데 어떻게 그거를 이제 어머니가 하고 계시죠. 그때 하면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제사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시어머니하고 큰 아주버님이 같은 집에 안거리 밖거리 사시니까 이렇게 해가 가는데 일단 몫은 작은 아주버님 몫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걸 이제 결정을 지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이렇게 계속 하시든지 그거는 뭐 그분의 몫이니까 잘 모르겠고 일단 어머니가 지금 살아 계시니까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야.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그 모임에 갔던 지금도 동생처럼 생각하는 그 아이가 벌써 저희가 13년이거든요. 매일 같이 이렇게 만났어요. 우리 집에 오든 자기 집에 가든 이렇게 또는 밥을 먹든. 아, 진짜 소중한 사람이네요. 네, 진짜 소중해요. 왜냐면 그 정보를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그리고 아주 허심탄회하게 신우보다도 어쩌면 더 이렇게 친하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저는 막내고 여동생도 없고 언니도 없어서 어디 이렇게 여자들하고 정붙일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그 아이가 유별스럽게 저도 좋아했고 여성 어쨌든 임신을 한 상태이기도 해서 여성들만의 어떤 그런 좀 공감대가 충분히 좀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중반 정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사실 일반화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경상도 남자 하면 어떻다, 제주도 남자 하면 어떻다, 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뭐 어느 지역의 남자가 어떻다라고 하는 거는 뭐 특정 지역 모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결혼을 해보시니까 물론 이제 남편분 이야기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주도 남자들, 제주도 남편감들은 어떻다라고 하는 거 좀 대체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을 조금 짚어주셨으면. 저는 뭐 무뚝뚝한 남자의 세계 경상도에서 또 경북에서 반문나 아는 자자 이런 문화에서 제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무뚝뚝하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한테는 별로 이렇게 다가오는 게 없었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제주도 남자? 그거 쪼락말 내렸어요. 쪼락말요? 조랑말. 난 조랑말 같다. 이렇게 진짜 어제도 이렇게 오늘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뭐라고 명제를 내릴까 하면 내가 늘 말했네. 진짜 조랑말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 개념 속에는 저희 신랑도 이렇게 그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작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며느리 모임 가면은 이렇게 웃기는 소리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피의 내력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잘 먹이고 해도 이렇게 키가 별로 크지 않더라. 그래서 작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초원이 이렇게 저는 제주도 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바다도 먼저 떠오르는데 저한테는 제주도 하면 이렇게 파란 게 초원이 이렇게 연상이 떠올라요. 그 초원에 말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도 그렇죠. 있지만 조랑말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 그런 모습을 딱 보면 그 제주 남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여유롭잖아요. 지 혼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나요? 네. 여유롭게 풀도 뜯고 초원을 누벼요. 그런데 지 혼자 조랑말 지 혼자는 좋지만 정말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우리라는 개념에서는 정말 조랑말처럼 그렇게 살면 힘들잖아요. 그쵸. 네. 근데 조랑말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로는 말은 아니고 정말 말이었으면 뭐 시키나도 하지. 말 말고 조랑말 같아서 그런가? 그러면서 그거는 제주도가 이혼도 굉장히 그쵸. 많이 하는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네, 지역이고 그리고 왜 그럴까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사실 있고
몰라요. 그 물질에서 벌어들이는 그 해녀분들의 수입이 너무 커서 동쪽으로 가면은 남자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계신다는 그런 표현도 저는 듣기만 했지 보지는 못했는데 아직은. 근데 얼마나 조랑말이 옛날처럼 짐을 싣는 조랑말이고 일을 하는 조랑말이면 즐거울 텐데 그냥 가만히 초원에서 풀을 뜯는 것도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죠? 네. 어떤 부분에서는 그 어떤 일자리 창출이 잘 되지 않는 제주. 그쵸. 남성의 일자리가 구조적으로도 네, 네. 그런 게 어쩌면 제가 느낀 제주 남자였던 것 같아요. 일을 할 공간이 있다면 저렇게 조랑말처럼 풀을 뜯고 있지는 않을 거야. 어쩌면 조랑말이지만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준마 이렇게 말 근처에는 비스무리한 말 이렇게 변화의 계기를 사회가 또는 개인이라면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것일 테고 사회라면 어떤 창출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되게 이제 조랑말이라고 은유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가족 입장에서는 좀 솔직히 화딱지 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여성 입장으로서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실은 이렇게 가정 파탄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남편은 외모적으로 굉장히 멀쩡해요. 제 남편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결혼은 삶이고 생활인데 그렇죠.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실은 지금도 제 주위에 그런 케이스가 한 명 있는데 그거는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답답한 부분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부인들이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제주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식당에 가서 일이라도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생활고를 떨치려고 막 일본어 공부해서 일본 가이드가 되신 분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중국어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여자분들처럼 이렇게 요망지게 제주말로 요망지게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벽을 허물 수 있을 텐데 요망지게 남자들이 이렇게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거는 못한다는 말도 그렇고 안 한다는 말도 그렇고 그거야 본인이 항상 선택하는 거고 제주 지역에 상호 부조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남자들끼리는 좀 그런 게 없나 봐요. 여자들끼리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돈 주고 하는 데 있으니까 채용도 좀 서로 간에 도와주고 이런 문화가 되어 있는데 남자는 좀 부담스러운가? 아니면 그런 거는 나중에 진짜 제주 남자하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조랑말이라고 굉장히 잘 표현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제주 생활하면서 진짜 좀 힘들었던 경험, 그 다음에 13년 동안 있으시면서 또 가장 행복했던 경험, 이런 거 조금 공유해 주시면. 힘들었던 거는 삶이 힘들었던 거는 이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근데 그런 편견. 그 다음에 시선. 그리고 땅 넓은 육지에서 살지 뭐하래 제주왕 사람 수가 이 말. 그걸 근데 왜 하죠? 그죠? 왜 그런 거죠? 왜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1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저한테 정말. 네. 6주년
말 속에 그분이 뼈가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무슨 하다가 가히 육진년 아니?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은 육진년끼리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웃으면서 언니가 있지. 육지 여자한테 육진년이라고 하면 언니는 제주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육지 여자 이렇게 얘기하면 언니는 제주 여자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많은 분들 앞에서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언어의 선택이겠죠.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개념 속에 육진년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는 거죠. 그게 싫었어요. 그게 어쩌면 제일 힘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도 우리 시어머니도 육진년들은 새끼 버리고 살기 싫으면 육지로 떠나버린다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몇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제주도가 전국에서 이혼율이 1위였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요망진 제주 여자도 아이를 버리고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러게요. 왜 그러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말을 안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집안에서 제가 한 3년은 저희 집이 그 친정이 종손이고 나름 가풍이 있던 집안이라 3년은 제가 정말 침묵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별 탈이 없이 정말 잘 넘어갔어요. 3년 동안. 3년 동안. 네, 아무 무사무탈하게. 그리고 3년이 딱 넘어가고 저한테 좀 여유가 생기는 어느 날 그때가 초등학교 우리 아이가 1학년 큰아이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집안에서 어머니 뭐 생신이고 뭐 아버님 제사고 하면 모여서 이렇게 그 남자 형제 여자 형제 다 모여가고 한잔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데 우리 큰아이가 연년으로 아이를 낳으니까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을 지내먹고 동생을 보니까 엄마 품이 너무 그리워서 예민해지니까 항상 이렇게 좀 찡얼거렸어요. 막 찡찡거리고 엄마 하고 막 그게 사람들한테 다가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그 어떤 분이 그러지 않고 1학년 되니까 그런 자리에서 누구야 저기 아저씨들께 인사해.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씩씩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그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유 자기 사람 됨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마디 말을 안 하고 7년 8년을 살다가 드디어 한마디 했어요. 이거 보시라고 응? 사람이 낳은 사람 아이를 응? 사람 새끼 됐다는 게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고. 내가 그동안 참 많은 말을 듣고 내 마음에 묻었지만 오늘 이 말은 정말 기분 나쁘다.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기분이 매우 좋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안에서 있잖아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말들 다들 조심합시다. 처음에는 제주 말을 몰라서 욕인지 족끝들이 앉으라 그러면 욕했잖아요. 족끝들이 앉으라 하길래 제가 어머 왜 그런 욕을 하시나 그렇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는 저도 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런데 8살 아이한테 사람 됨죠 사람 되었죠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고. 그거 굉장히 큰 욕인 거 아시죠? 내가 막 큰 소리 탁 쳤어. 그랬더니 누가 끔찔하길래 있잖아요. 다 똑같은 데서 조금 빨라진 척 하지마. 제발 부탁이거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마 그때는 제가 그 7년, 8년이 제일 고비였던 것 같아. 10년이 되기 전까지 3년이잖아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큰아이가 학교 가고 둘째도 이제 이어 학교를 가게 되고 제가 원래 이렇게 하던 일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교류했던 모든 것들 7, 8년 동안은 죽은 듯이 아이들 육아와
그 교육에만 신경을 썼고 그 이후로는 나를 찾는 연습에 이제 계속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그때는 막 멋부리는 거 좋아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고 막 룰루랄라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일단 엄마이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좋았어요, 저는. 지금 뭐 제주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고 그랬는데, 첫째와 둘째를 낳았을 때, 그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그리고 아름다운 제주를 어린이집 보내지 않고 내가 다 데리고 다녔다는 거. 어린이집 안 보냈어요.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제주에 너희들이 엄마랑 함께 곳곳마다 다 보고 다녔다는 거.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특별히 제주 살아서 행복하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나가면 다 사진이고 뭐 그렇죠. 풍경이고. 예. 그 가톨릭 신자로 알고 있는데요. 네. 타 지역에 비해서 이제 제주도 가톨릭 신자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불교보다도 신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타 지역에 비해서 왜 이렇게 신자들이 많은지, 그리고 이제 뭐 신자들이면 다 뭐 동일하겠지만 제주도 신자들이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뭐 이런 부분도. 뭐라고 하지? 저는 모태로부터 신앙이고, 그리고 뭐 수원교구 또는 뭐 서울교구 이렇게 넓은 데서 신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내려오니까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까 특별한 점은 뭐냐면 신부님들이 굉장히 복되고 힘드시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예수님은 자기 본향에서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집에 살던 예수님이 어느 날 구세주가 되어버렸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진실로 예수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렇죠. 누구네 아들로. 그랬는데 신부님들도 이곳에서 나고 자란 그렇죠. 분들이요. 다 그렇죠. 거기에서 중고등학교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가서 신부가 돼서 고향에 내려와서 제주 교구를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연줄이 완전히 다 연결되고 그렇죠. 권위가 안 서는 부분도 있겠네요. 권위적인 신부님 때문에 문제가 그러니까 어렵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라 말발이 필요할 때 정말 진실로 말발이 설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거는 가끔 했어요. 진실로. 그런 부분. 그러면 사실 가톨릭 신자이시기 때문에 지역에 조금 더 정착하는 데 도움되고 이런 부분은 좀. 물론 뭐 그리고 그 가톨릭에서는 제가 뭐 거의 모든 활동을 아가씨 때 이미 다 해보았고, 네, 그리고 또 교리교사 레지오 뭐 여러 활동, 성당에 있었던 모든 재활동을 거의 다 해봤고, 그리고 실은 친구가 시돌에 수녀님으로 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수님한테 제가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상담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신부님들이 제주도에 관광을 오면 빼놓지 않고 저를 만나 주셨고, 수녀님들도 물론이고. 찾아오시는 분 많겠네. 네.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렇게 친구가 많으시구나. 네.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 그 주교님 있잖아요. 제가 참 존경하는 강울 우리 그 주교님. 원래 그 제주교구뿐만 아니라 한국 그 천주교회가 고백성사, 그걸 판공성사라고 해서 1년에 의무사항으로 부활과 성탄 때만 2번을 이렇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성사가 판공성사라고 하거든요. 그게 있는데 제주교구만, 전국에 있는 교구 중에서 제주교구만 3번, 1번을 더 주셔요.
8월 15일 그 성모승천 대축일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원론적으로 그 주교님이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하시는 거죠. 주교님이 특징인 거죠. 주교님의 특징이다 보니까 주교님이 이제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저희 양 입장했을 때 강효 주교님이 이제 그렇게 하자. 그리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도시는 이제 바쁘고 그러니까 이제 힘들고 하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면 그러면은 하지 말고 두 분만 하자 했는데 저희는 하도록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제주 교구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랄까 이런 거 별로 없었는데요. 강율 주교님이 이렇게 주교님으로서 이렇게 그렇게 계시니까 저 진짜 막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겠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 제주에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생님은 타 지역 분이시면서 제주 분하고 가정을 이뤄서 13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그쪽 분들도 제주 지역 분들도 알고 토박이를 이주하신 분들도 알고 지금 살고 뭐 고향인 아니면 서울에 아는 지인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새로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토박이 분들하고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건 정말 지금까지 그 질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그건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얘기를 하려면 아주 기본적인 거 먼저 손을 내밀어라 또는 뭐 먼저 다가서라 이렇게는 말하고 싶어요. 책에 있는 내용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근데 미안하지만 제주도는 먼저 손을 내밀어도 먼저 다가가도 그리 빨리 주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늘 뭐 피해의식이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피해의식까지는 4.3 사건이라든가 지금 강정 문제만 봐도 제가 봐도 제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뭐 그리고 또 7대 자연경과 문제 이런 거 이렇게 보면요 저 요즘 피해의식 느껴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할 수가 없는데 아마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도 외지에서 온 사람에 대한 그 편견은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깨어나가는 방법은 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처럼 아프지 말고 노력했으면 좋겠고 아파도 그게 이 다음에 정말 뿌리를 내리려면 나무도 비바람에 또는 태풍에 네, 이렇게 뿌리가 내리는 것처럼 그걸 이렇게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렇죠. 가버리고 인간적으로 그리고 욕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조금 견뎌보세요. 누구나 내가 자란 곳이 아닌 그런 다른 곳에서는 그런 조금의 아픔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친구도 생기고 너무 빨리 욕심내지 말고 좀 천천히 그리고 내 주변의 자연환경 맑은 공기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너무 빨리 성급하게 서두르지는 마세요. 그러다 보면 체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치니까 그러지 말고 조금 심호흡해 가면서 천천히 그리고 내가 항상 정직하고 반듯하고 올곧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친구도 생기고 그리고 도와주려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그러면 더불어 우리라는 울타리 속에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다가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야,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근데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더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지금 이제 제주에 13년 이제 아기 둘 이제 이랑 같이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제주 생활이 지금 뭐 행복하신가요? 행복해요. 행복하냐고 물으면 늘 행복했었어요. 근데 그 행복에도 깊이가 있다면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그렇게 13년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행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이렇게 꾸미고 가꾸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그 홍창욱님이 그 메시지를 주셨을 때 잘나서 또는 잘 살아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게 아니었고요. 모쪼록 다시 제주도가 너무 좋아서 오시는 그쵸. 많은 이주민들이 필요하다면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도와도 드리고 싶은데 뭐 어떤 식으로 도와야 될지 잘 모르겠고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이런 게 정말 도와주는 거라면 이렇게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이렇게 한마디 싫어요 또는 뭐 못하는데요 뭐 제가 될까요 뭐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선뜻 하게 됐고 그리고 이 시간을 빌어 저도 제 그 13년 또 앞으로 살아갈 또 뼈가 또 묻힐지도 모르는 이 제주도의 그 삶을 저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귀중한 사실 경험이고 어떻게 보면 좀 아픈 부분도 있는데 그걸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힘든 자리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흔쾌히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고요. 선생님 그 세대명이 미카엘라. 그렇죠? 네. 어느 성당 다녔어요? 그건 그냥 제주 지역 네. 신의 성당이라고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글쎄 제 목소리만 들어봐도 그렇죠. 어느 본당이라고 하면 나오고 그 대신에 너무 궁금하면 홍창욱님께 저한테 직접 보시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 연락처를 드리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럴게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실명을 공개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다른 저에게도 삶이 있고 파장이 야기되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끝내고 싶어서 그런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짜리 아니에요.